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데 따른 각 언론사의 사설을 훑어보면은 문화일보가 가장 선명한 사설을 썼고, 이 동아일보가 가장 어정쩡한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은 방향 감각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주장은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양시론이나 양비론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사 나열 수준의 사설은 그게 사설이 아닙니다. 보도문 같은 사설은 사설 같은 보도문처럼 그게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그런 점에서 어정쩡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 검자 전방위 수사 이념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인데, 사설의 반 이상이 이미 알려진 기사의 반복입니다. 이러면은 정작 주장을 내세울 지면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설은 보통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아니, 용기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시작으로 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건 사설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문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이런 표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민간업자들이 약 8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줬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됐고 이 대표는 이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것도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왜 사설에 이걸 반복하느냐 이겁니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및 쌍방울 관련 의혹에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측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했다. 이것도 사설에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부분만큼 사설을 포기한 거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자기 주장인데, 자기 회사 주장, 즉 동아일보 주장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 아까운 지면을 그냥 보도문 재탕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할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라고 하면은 조선일보와 함께 일제 때 우리의 민족혼을 지킨 위대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도 문제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고 검찰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이 기각 사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설이 흘러갑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상방울 대북 송금 역시 이 대표가 공모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거는 유창훈보다도 동아일보가 더 유리하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기각 사유를 왜곡, 짜깁게 해서 보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분을 기각 사유문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창훈 부장 판사가 이렇게 썼어요. 백현동 개발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공사 사업 참여 배제가 백현동 개발 특혜의 핵심입니다. 경기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참여시키지 않고 빼주고 그 대신에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주어 가지고 1,3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하고 공사, 즉 국가에는 2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끼치고 그 중간에 있던 브로커 이재명의 측근은 그 과정에서 70억 원을 받아먹었다. 그게 바로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서 나온 건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씁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란 말이 뒤에 나오긴 나옵니다. 즉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뒤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공사 배제에 관여한 의심이 든다는 부분은 사설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설은 이재명을 비호하는 사설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또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지 않죠. 증거인멸 가능성을 하나는 완전히 인정했고 하나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했어요.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정교사가 이게 증거인멸이거든요. 증인을 압박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게 위정교사입니다. 그게 증거인멸입니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 게 위정교사 혐의입니다. 근데 이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다고, 즉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피의자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즉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 즉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했는데 동아일보 사설은 뭐라고 적었느냐.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나는 단정했고 하나는 의심이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라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의 검찰 비판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상방울 등과 관련한 온갖 의혹 수사에 연인은 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했고 이 대표를 6차례 소환 조사했다.
30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도 실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전방위 저인망 수사를 벌이고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전례가 있나 하니 당연히 구속이죠. 기각사유서를 읽어봐도 이거는 구속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유창훈 판사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책임을 동아일보는 검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 저인망 수사를 벌이고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 구속 필요성을 입증했으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검찰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 이때부터 동아일보는 완전히 유창훈 판사 편에 섭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의 한 과정이고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검찰이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리한 수사라고요? 아니, 지금 관련 사건,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종범이 구속된 사람이 24명입니다. 이 24명 구속이다 그러면 무리한 겁니까? 24명이 구속되고 주범격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이 되었는데 유창훈 판사는 야당 대표이므로 현재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걸 기각사유로 넣은 것 뿐입니다. 그게 물론 말이 안 되죠. 언론의 감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재명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 사설은 검찰이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또 현재로 잡아당겨가지고 또 검찰을 비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유죄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은 검찰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아일보가 왜 검찰을 비판하고 유창훈 판사를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을 비호하고 있습니까? 동아일보가 언제 한겨레 신문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